작년 원래 시운사서부터 대운이 들기 시작은 했는데 이것이 득과 실을다가 바뀌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득을 얻는 해예요. 작년에 실을 했으면 올해는 득을 얻는 해란 말이야. 뭔가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순조롭게 일이 좀 추진이 되실 것 같아. 쉬운 한 살. 올해 을사년에 운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2025년 을사년에 우리 51세가 되신 토끼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선생님 네. 바라보시기에 신점과 0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네. 신점으로 이분을 딱 느껴보시면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나실까요? 51세 을묘생 분들도 진짜 외로운 인생을 많이 사셨던 양반들은 맞는데요. 내가 주어진 복을 내가 찾지를 못하신 형국이 많기 때문에 내 외로움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시원한 살을 51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가슴 아픈 사연이 진짜 많으신 양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고력이 많고 또 산이 많이 죽니 산이 막 이런 고비를 좀 많이 넘기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막 이런 기록까지 오셨던 그런 이 풍파를 많이 겪고 사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어디를 가서 뭔가를 해서 움직였는데도 인정을 못 받으시잖아. 그럼 또 자존심이 엄청 구겨지시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바닥까지 버려가면서 다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분들이 많지, 을묘생이. 그러니까 운이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인생이 자꾸 꺾여버렸어요, 이 양반들이. 우리네가 봤을 때는 큰 대운이 들어올 때는 악한 게 같이 들어온다 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 대운 들어올 때마다 꼭 고비가 한 번씩 있네.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네. 그래서 뭔가가 조금 계획서 목표 세워서 올라갈 쯤 되면은 또 내리 꺾여버리는 상황이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내리 꺾이는 것보다도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양반들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인덕이 없다면 진짜 없을 정도만큼의 외로움과 싸우신 분들이 많고 그러신 분들이 많죠. 진짜로 대부분 좀 인간 때문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 오히려 그럼 이분들은 좀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나랑 정말 가까웠던 사람한테 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좀 많은 거예요? 배신이 많죠.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더 많으신 거야. 마음의 상처가. 주변의 사람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이런 형국으로다가 헌신적으로 한 것 같은데도 돌아오는 거 화살뿐이 안 되고 욕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왕따 노름 같은 거라 그래야 되죠. 그런 거를 조금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 많으신 분들이거든. 그렇다고 이 얘기를 뭐 어디다 대고 털어놓고 얘기하고 의논할 사람들이 있나요? 사람 한 번을 이렇게 상처를 입고 나면 누구를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벽을 치게 되잖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도요. 네. 그래 벽을 치게 되는데 벽 치다가도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대화를 나누는데 또 그게 또 배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유, 그래서 속상한 일이 참 많네. 이 양반들이 보면요. 그럼 스님 바라보시기에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장점들은 좀 어떤 게 있던 걸로 보이시나요? 장점들은 흘러서 융화화합을 잘하려고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참석이라면 빠지지 않고 가고 싶어서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물론 사람과 인간 세계에 사니까 융화화합이 최고 중요한 거거든. 대화, 소통, 공유 이런 게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뭐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양반들 같은 경우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식의 나중에 상처가 됐다 그랬잖아. 근데 이 성향들이 바뀌지는 않으시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랬지만 내가 속으로 벽을 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신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신 면이라 그래야 되겠지. 네. 여리고 착하고 남의 말이 아픔을 갖다가 같이 경청을 해서 들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게 좀 장점이라 그래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 너무 착한 게 장점이다. 착한 게 장점이다. 그러면 스님이 바라보시기에 이분들 작년 한 해는 좀 어떻게 보내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 실패가 좀 많았어요. 무슨 실패냐? 금전의 실패가 좀 많았고 자손의 걱정이 조금 많았고 금전 때문에 실패가 많았다. 왜? 어디다 갖다 투자를 한다고 갔다가
금전을 벌기 위해서 내 금전을 갖고 투자를 한 것도 실패수가 지금 많이 들었어요. 세월도 힘들기도 한 것도 있겠지만 시기를 잘못 만난 것도 있긴 있겠지만요. 성급하게 금전에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다 보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작년 수전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 격이 많았거든. 그래서 나한테 득은 없다. 실만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도 실이요. 금전도 실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득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다 실로 다 바뀌어버린 상황이 돼. 그러니까 무산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가슴 아픈 사연을 좀 많이 안고 지금 올해 을사년이라는 새해년을 갖고서 움직여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과거사에 그래도 사람을 잃고 금전을 잃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양반들을 또 나한테로다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뭐냐면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얻은 지혜가 있어. 네. 내가 어떻게 해서 금전을 벌어야 되는가 이런 방향에 자기가 또 머리 지혜를 더 얻었단 말이야. 물론 사람의 상처가 있고 금전의 재물의 손재는 같지만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그런 지식은 얻으셨단 말이야. 네네네. 경험 정도. 그렇지. 경험담이 나한테는 큰 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경험을 얻으신 거지.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그럼 지금부터 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받았던 이런 뭐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프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토대로 또 나아간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뭐 상처를 받는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긴 하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지식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패 속에 나의 얻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시니까 한 해 뭐 작년에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를 머릿속에다 저장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다가 자기 얻은 게 있고 금전의 실패를 봤을 때는 이 방향에 이런 거에다 더한 깊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잃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자기만의 생각 같은 게 이런 게 지혜가 좀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 이분들 올 한해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은 은근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을사년은 이 시운의 한 살이 운이 대운이 들어요. 대운이 들고 작년수에 이르면서 올해 작년 원래 시운사서부터 대운이 들기 시작은 했는데 이것이 득과 실을로다가 바뀌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득을 얻는 해예요. 작년에 실을 했으면 올해는 득을 얻는 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을사년에 새해년에는 금전의 재물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왜 그러냐면 운이 들으셨기 때문에 뭔가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순조롭게 일이 좀 추진이 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쉬운 한 살 올해 을사년에 운은 좋습니다. 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으로 한번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 새롭게 해서 무언가를 좀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네네. 이런 변화 변동을 올 한해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네. 변동을 주고 근데 제가 꼭 한번 또 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전에 대한 거는 을사년에는 어쨌든 다 오늘 시작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뭔가 매듭이 풀리듯이 하나씩 풀려나가시긴 하실 건데 제일 걱정은 가정사의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돌보시고 가정도 좀 보셔야 되는 이런 형국이긴 하시는데 집안에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뭐 이 사주대로 다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사의 문제만큼은 어디 가서 좀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금전 버는 거는 제가 보기엔 버릇일 것 같아. 근데 이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바깥에서 아무리 이 금전을 많이 벌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사 문제만큼은 어디서 좀 의논 좀 하시고 상담 좀 하시고 하셔서 가정사 문제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요거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손에 근심 있는 양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스럽다. 그런 부분 아무래도 개별적인 상담 통해서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냐면 오늘 선생님 쭉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지금 어느 누군가 안 쳐두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통틀어서 이 나이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이 영상 보시고 좀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나 내 이야기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개별적 선생님한테 상담 통해서 여쭤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럼요. 그러면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상담해 드려야지. 네. 오늘 좋은 말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